몇 해 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청춘월담에 격구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남자 주인공이 격구 경기에 선수로 출전했던 건데요. 격구는 말을 탄 선수들이 두 팀으로 나누어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장시라는 도구를 이용해 공을 쳐서 상대편의 골문에 더 많이 넣는 팀이 이겼습니다. 장시는 콧뚜레처럼 둥근 고리가 달린 나무 막대기입니다. 공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는데 붉은색 우치를 하거나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격구는 고려와 조선 전기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격구가 어떤 경기였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격구의 발상지는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에서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폴로가 유행습니다. 지금도 이란의 이스파한에는 동서 160m, 남북 510m의 광장 끝에 폴로의 골문인 기둥 두 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폴로는 두 팀이 말을 타고 스틱으로 볼을 쳐서 상대편 골문에 넣는 경기입니다. 폴로는 격렬한 경기입니다. 말을 타고 빠르게 움직이면서 자리 싸움을 하거나 스틱으로 상대의 스윙을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말이 일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승마 기술을 익히는 데 적합했습니다. 저 유명한 파르테안 샷도 이런 바탕 위에서 가능했을 것입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파르테안 샷은 말을 달리는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 활을 쏘는 기술입니다. 폴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중국에 전해졌습니다. 서양에서도 폴로를 받아들여 근대 스포츠로 발전시켰습니다. 19세기에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 군인들이 폴로를 영국에 전파했습니다. 규칙을 정비하고 경기 용구를 통일시켜 귀족 스포츠 폴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의류 브랜드인 폴로 랄프로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폴로를 격구라고 불렀습니다. 당나라 태종 때 격구를 했다는 기록이 처음 나옵니다. 당나라에서는 무사들뿐만 아니라 귀족 여성들까지 선수로 참가할 만큼 격구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폴로는 중국을 거쳐 고구려와 발해에 전파됐습니다. 발해 시대에 격구가 성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 따르면 발해 사신이 889년에 일본에 가서 격구를 전파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 고구려에서도 격구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고구려는 초원기를 통해 중앙아시아와 교류했기 때문에 이 길을 통해 격구가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타기를 잘하고 기병전술에 능숙했던 고구려의 문화가 그럴 가능성을 더욱 높입니다. 고려 시대에도 격구가 성행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919년 상주 호족 아자개가 고려에 귀순합니다. 왕건은 격구장에서 아자개를 환영하는 행사를 엽니다. 특히 무신정권기부터 격구가 대중적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집권자 최호는 1229년 개경 중심가에 민가 수백 채를 철거하고 격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수만 명이 관람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무예를 연마할 목적 외에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볼거리를 제공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왕과 귀족, 관리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과 여성들까지 격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기마술이 뛰어난 무사들이 출전해 묘기를 뽐냈습니다. 흥미진진한 장면이 연출되는 바람에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격구가 국가적인 오락행사가 되었습니다. 단오절의 왕이 참관하는 가운데 대규모 격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성계는 청년 시절에 격구의 슈퍼스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성계의 고향은 지금의 함경남도 영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려가 아니라 원나라 땅이었습니다. 1356년 22살의 이성계는 처음으로 개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성계는 그의 단오절에 열린 격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공민왕 부부가 입장했습니다. 몽골풍 의상을 착용한 공민왕 부부가 관람석 중앙에 착석한 후 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성계는 화려한 승마 기술을 뽐내며 남다른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온 나라 사람이 몹시 놀라서 일찍이 없던 일이라고 찬탄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개경 사람들은 변방에서 온 격구 천재에게 환호했습니다. 이성계의 화려한 기술을 보면서 웃고 박수치고 흥겨워했습니다. 이성계는 홍건적과 왜구를 물리친 장군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격구 스타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려 말에 격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치풍조가 유행했습니다. 태조실록은 이렇게 전합니다. 격구를 하는 사람들은 옷도 지극히 화려했다. 서로 경쟁하듯 사치해서 말 한 장 하나에 쓰인 비용이 보통 사람들 10집의 재산과 맞먹었다. 왕조가 바뀌어도 격구의 인기와 사치풍조는 식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어전회의에서 격구를 금지하자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무예를 익히는데 격구만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의견을 물리쳤습니다. 말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격구 스타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추앙심도 작용했겠지요. 세종은 오히려 활쏘기, 창술, 기마술과 함께 격구를 문과시험의 정식 과목으로 삼았습니다. 문과의 최종 관문인 전시의 마지막 과목이 격구였습니다. 따라서 격구를 잘하지 못하면 무관으로 등용될 수 없었습니다. 문과시험을 치를 때 실제로 격구 경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공을 장시에 담은 후 직선 주로를 달리고 몇 가지 정해진 자세를 취하면서 공을 골문에 넣도록 했습니다. 조선 중기에 접어들어 격구의 인기가 떨어지고 조선 후기에는 문과시험 과목에서도 제외됩니다. 화포가 발달하면서 기마전술의 효용성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조 때 무예도 보통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격구를 잘 아는 사람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러나 격구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폴로는 유럽에서 지금도 마상 스포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클럽 활동이 활발하고 국제대회도 열립니다. 폴로는 망치 형태의 스틱으로 공을 때리는 경기입니다. 한번 공을 치고 쫓아가 공을 다시 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골문은 높이 3 내지 4m, 거리 7.3m의 기둥 2개를 세워놓고 그 사이를 공이 통과하면 득점합니다. 격구는 폴로보다 훨씬 어렵고 화려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공을 콧뚜레처럼 생긴 장시에 담을 수 있습니다. 공을 장시에 담기 위해 몸을 비틀고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장시를 크게 휘두릅니다. 여기에 상대편을 따돌리며 공을 담는 자세가 더해집니다. 골문은 구멍을 뚫은 널빤지를 세웁니다. 축구 골대처럼 구멍 뒤에 그물로 받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공을 구멍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격구는 박진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술을 발휘해야 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군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